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3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마감을 해보자면요, 어저께와 비슷한 분위기로 좀 흘러갑니다. 지수 자체는 반도체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이 긴 연휴를 앞두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지지부진하게 시장이 끌려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치만 여기서 제가 오늘 서두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포모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서 반도체로 가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반도체가 상승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때는 조방원이 날아갈 때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주인공이 되지 않은 섹터를 먼저 선침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의 반도체 상승하는 것처럼 내 계좌를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라도 반도체는 포트에 담아두시는 건 좋지만, 주력 포트폴리오로 담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늦었는데 다 포기해야 되나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신 포트가 2차전지, 자동차, 꽤 괜찮은 굵직굵직한 포트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요,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당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쉴 때 전체 종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순환매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바로 어저께의 바이오처럼. 어저께 이제 주식 레벨업의 썸네일이 반도체 vs 바이오였습니다. 반반 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상승했다면, 어제 상승한 만큼 알테오젠이 떨어져주면서 오늘은 바이오에서 또 누가 막아줬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셀트리온이 어떤 뉴스로 올라갔냐,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산다 라는 이슈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 뉴스는요, 제가 정확한 시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 3주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사실. 그러면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와서 제약바이오를 또 끌어올리냐? 그만큼 시장은 순환매가 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LG엔솔, 삼성 SDI 상승률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1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죠. 반도체를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포트에 담아두신 거 좋습니다. 대신 ETF로 반도체를 성급히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2차전지 갖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더 올라가서 10% 20% 더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2차전지 바닥에 있는 애들이 10%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겠냐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또 강하게 표현하지만 절대로 떨어진다고 쫄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 겁먹을 시장이 진짜 아닙니다. 진행할게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납니다.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라고 불리죠. 그 이유는 여러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의 회계 기준 자체가 한 2분기 정도 빠른 실적을 얘기해줘요.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주로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해석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결과. 그렇지만 저는 크게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대세 상승장에는 크게 걸림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저께 새벽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인텔에 이어서 오픈 AI한테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행간에는 1000억 달러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 너무 돈을
허투루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GPU가 영업 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10,000원짜리 밥을 팔면 6,000원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고마진으로 들이붓고 있는 거죠. 이게 더 고마진인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한 60% 남겨 먹거든요. 그렇게 HBM을 비싸게 사오더라도 엔비디아는 또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000억 달러 투자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 1,000억 달러 투자를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엔 AI 가속기 센터, 그 다음에 그 AI 가속기 센터에 들어가는 GPU를 납품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GPU의 납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HBM의 수요는 더 늘어나겠고요. AI 가속기 센터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른 변압기, 전압기, 전력기기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 전력을 만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스토리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는구나가 아니고, 여기서 파생돼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다 올라갔지만 안 올라간 애들이 일단 HBM 낙수 효과 노리는 애들이 안 올라가고 있고, 원전은 국내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오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면서 조방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되게 처져 있습니다. 관심이 바깥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방원 중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저는 원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은 뭐 연휴 전에 튀면 좋겠지만 제가 시점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꼭 좀 모아 가시면 지금의 반도체 대세장이 원전의 대세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나실 때마다 원전 종목들은 꼭 공부하셔서, 괜찮은 종목들이 아직 저점에 많거든요. 꼭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안 내려갑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선물, 현물 정말 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1,400원에 근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 내려가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 아마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의 행방,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시장에서는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가 들어가면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겠지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곧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유럽 쪽의 상황이 안 좋죠. 영국도 재정정책이 마이너스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길거리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유럽 쪽이 좀 약세가 나오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라는 게 복합적인 요소가 일어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요거는 환율은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350원대까지는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 이게 지금 증시를 막는 정도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CEO가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MBK 사모펀드 이런 거랑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정말 블랙록 CEO를 만나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본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정부가 얼만큼 국내 증시 코스피에 관심도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블랙록을 직접 만나서, 지금 뉴욕에 넘어가 계시잖아요. UN 총회 때문에. 그래서 블랙록을 제일 첫날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증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강세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일단 카지노 쪽이 오늘 좋습니다. 근데 카지노 쪽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고 파라다이스, GKL 정도만 좋은데 일단 파라다이스가 굉장한 결단을 내렸어요.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2,100억 원인가요? 그렇게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파라다이스가 급등하고 있죠. 이거는 저는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호텔방이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 T&D, GSPNL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우리도 편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 굉장히 좋았고요. 보안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관심은 좀 있습니다. 저도 뭐 지니언스, 드림 시큐리티, 아톤 뭐 이런 종목들이 괜찮기는 한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기엔 어렵지 않나. 그냥 보안 테마가 요즘 롯데카드 때문에 집중이 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은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전고체 배터리 어저께 삼성 SDI에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특허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2027년에 양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탑재가 돼서 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학습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핵심적인 게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 생산을 맡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장 탄력이 좋았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는 역시 오픈 AI 투자 소식, 엔비디아 투자 소식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 전력기기, 원전, 전선 이렇게 세트입니다. 그렇게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가장 안간 종목, 가장 밑에 떨어져서 움찔움찔하고 있는 건 원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되고요. 약세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업들이 전체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증권업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코스피 4,000포인트 아니면 적게나마 3,800포인트 연말에 넘어가면 증권업은 당연히 수수료 싸움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요. 3,800포인트, 4,000포인트 가면 당연히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들, 신용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충분히 기회를 살펴보시는 건 좋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이 오늘 약세인데요. 이프카카오 행사를 개최하고 세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퍼포먼스가 아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같은 종목들도 눌러줄 때마다 좀 기회로 보여주고, 로봇도 한 2주 정도 강하게 올려 붙이다가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영업 숫자가 좀 나오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테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많이 힌트를 드리는 건 약세 업종 쪽에서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선 증권업이 조금 더 늘려준다면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는 거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